안녕하십니까. 5월 16일 오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의 운명이 또다시 풍전등화의 처지로 접어들었습니다. 총선에서 압승하고 완벽한 이재명당을 만들어서 사법 리스크에 일사불란하게 대응하면서 대선으로 직진하겠다. 이것이 이재명의 계획이었죠. 그런데 그 계획에 지대한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뉴스 오늘 다들 보셔서 알겠지만 민주당 오늘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큰 이변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당연히 이재명이 미는 육선의 추미애가 당선될 것이다. 이렇게 거의 모든 사람들이 민주당 당내에서도 추미애 당선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상도 하지 못했던 반전이 생겼습니다. 오선의 우원식 의원이 승리를 한 것입니다. 당선자 발표를 하는 순간 의 총장은 한동안 정적이 흘렀고 현장에서 표 차이를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알고 보니까 표 차이도 무려 25표나 차이 났습니다. 97대 72, 한두 표도 아니고 무려 25표 차이나 났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추미애가 개박살이 난 것입니다. 이번 의장 후보 경선은 우원식의 승리 또는 추미애의 패배, 이런 차원을 넘어서 이재명의 패배이자 이재명에 대한 불신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재명은 이번 의장 후보 선출을 앞두고 처음에는 사실 추미애를 주겠다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결선 투표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결선 투표까지 동원했다는 것은 친명인 조정식이나 정성호를 지지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였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추미애도 친명이기는 하지만 결이 다른 친명입니다. 실제로 친명 좌장 정성호 의원의 경우 의원들에게 이재명의 격려 사실을 자랑하면서 역시 내가 친명을 하기를 잘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정성호 의원 역시 이재명으로부터 언지를 받았던 것이죠. 이재명은 그만큼 추미애가 못 믿었던 것입니다. 추미애는 사실 의원들에게 인기도 없습니다. 그리고 좌충우돌 스타일이죠. 특히 결정적으로 언제 뒤통수를 칠지 모르는 그런 욕심을 가진 정치인입니다. 그렇지만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은 선명성 있는 추미애를 선호했습니다. 압도적으로 선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개딸들은 추미애 추대 운동도 벌이고 또 의원들에게 의장 후보 경선은 의원들이 하니까 의원들에게 추미애를 밀어라 이렇게 압박하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대표 꼬봉인 박찬대 원내대표를 시켜서 정성호, 조정식 두 후보를 주저앉혔습니다. 정성호, 조정식 처음에는 반발했지만 이재명의 뜻을 알고는 결국 수용을 했습니다. 정성호 의원이 먼저 불출마를 선언하고 육선의 조정식 의원은 추미애와 후보 단일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기에는 추미애가 의장을 하고 후반기에는 조정식 내가 하겠다, 이런 약속이었던 셈이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 우원식 의원 쪽으로도 사람을 보내서 후보직에서 물러났으면 좋겠다, 이런 뜻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원식 의원은 끝까지 버텼던 것이죠. 끝까지 버텨서 결국은 쟁취한 것입니다. 우원식 의원은 끝까지 버텼고, 그러자 이재명은 오늘 국회의장 후보 경선을 하는 의총장에서 명심, 그러니까 이재명의 마음이죠. 명심은 추미애에게 있음을 거의 사실 직접적으로 과시를 했습니다. 바로 추미애의 당선자를 바로 옆자리에 앉혀서 둘이 환하게 웃으면서 대화하는 모습을 계속 연출을 했습니다. 카메라 화면 당연히 그 두 사람을 비추고 있겠죠. 그 이상의 지지 선언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봐도 명심은 추미애에게 있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거기에다 또 투표에 앞서서 인사말을 통해서 이재명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장단을 구성하는 것은 국회의원 개개인의 선호를 넘어서 국민과 당원 그리고 대한민국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을 두고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추미애를 찍으라는 사실상의 당론을 제시한 것입니다. 인사말에서 얘기한 개개인의 선호를 넘어서라는 말은 추미애를 겨냥한 것입니다. 추미애 당선자가 의원들한테 인기가 없습니다. 의원들이 추미애의 성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추미애를 싫어합니다. 그 부분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한 것을 보면 이재명도 지금 당선자들 사이에서 분위기가 심상찮게 돌아가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쩔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말릴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재명 대표 얼마 전에 8일인가 9일인가 당선자 대회 같은 것을 하면서 당선자들에게 사실상 경고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과거에 보면 당론 투표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치열하게 토론을 하되 당론으로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 이렇게 사실상의 경고를 했습니다. 그 발언 이후 오늘이 첫 투표였습니다. 그리고 당선인들 입장에서는 지난번 원내대표 선출의 경우는 선출이 아니고 찬반 투표였기 때문에 투표라고도 할 수도 없었죠. 근데 오늘은 이제 첫 경선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실상 당론임을 강조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보면 22대 국회의원들을 테스트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기 좋게 무참하게 깨져버린 것입니다. 이번 의장 후보 경선의 의미는 1차적으로 이재명에 대한 불신입니다. 일종의 레임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친명계인 조정식이나 정성호를 주저앉혔다는 것, 민주당 사람들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리고 추미애는 또 이런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나보고 잘하라고 했다, 이런 말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명심이 자기에게 있음을 이렇게 의원들한테 과시를 했습니다. 추미애는 당심이 민심이고 민심이 명심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친명 후보는 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선거운동을 하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당 안팎에서도 누구나 이재명은 추미애를 선택했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불안했는지 오늘 의총장에서 이재명은 추미애 곁에 딱 붙어 앉아서 내가 미는 사람은 추미애다, 이렇게 사인을 준 거죠. 또 인사말을 하면서도 개개인의 선호를 넘어서 이렇게 운운하면서 추미애 지지를 당부했는데 결과는 개박살이 났던 것입니다. 169명 가운데 97명이나 반기를 들었다는 것은 이재명으로서는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선인들이 공천을 받고 총선 때까지는 숨죽이면서 그렇게 있었지만 이제 총선이 끝나고 다음 총선은 아직 4년이나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재명의 독재, 이재명의 사당화를 봐주지 못하겠다, 두고 보지 못하겠다, 이런 의사표현을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조직적인 쿠데타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심전심에 의한 이심전심 조직적 반발이다, 이 정도까지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독재에 대한 우려가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제기가 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원내대표 선거에서 출마 예정자들이 이재명의 기침 한마디에 모두 불출마를 선언했었죠. 모두 뒤로 나자빠져 버렸는데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조차 정성호와 조정식이 기권을 해버렸죠. 그래서 바야흐로 이제 원내대표에 이어 국회의장까지 이재명의 뜻대로 하면 이재명 천지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원내대표, 국회의장, 그 다음은 이제 당대표 연임이죠. 이번 국회의장 후보 경선을 뜻대로 하고 나면 그 다음 수순은 당대표 연임 문제였을 것입니다. 지금 최고위원들이 열심히 군부를 떼고 있죠. 정청래, 장경태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이재명 대표는 정말 하기 싫어하는데 지금 당을 맡아서 운영할 사람은 이재명 대표뿐이다, 이재명 대표에게 우리가 제발 통촉이라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분위기인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 못 이기는 척하고 아마 수락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같은 이재명 1인 정당의 분위기에 대한 불만들이 있었고 이번 의장 후보 경선에서 그런 불만들이 터져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당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이런 당 분위기를 사정없이 질타했습니다. 유인태 전 총장은 오늘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추대 분위기, 그러니까 당대표 추대 분위기에 대해서는 5선 6선들 지금 왜 당대표, 그 사람들이라고 왜 당대표를 하고 싶지 않겠나. 근데 지금 당내 분위기가 이런데 이런 분위기 상에서 괜히 나섰다가 개딸들한테 역적으로 찍힐까 봐서 다들 눈치 보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자유당 때 이성만과 비교를 했습니다. 자유당 때 이성만이 나 이제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겁없이 누가 대통령에 나오겠다고 했겠나. 지금 당 돌아가는 꼬라지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분위기 같더라,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을 거의 황제로 모시고 있는 당 같다고도 했습니다. 원내대표 찬반 투표에 대해서도 선소리를 했습니다. 원내대표는 사실 국회의원들의 꽃이죠. 그래서 보통 한 3선쯤 되면 꽃이라고 불리는 원내대표 누구나 하고 싶어 합니다. 원내대표라는 게 정치적으로 성장하는데 더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 몇 명씩 쭉 나와서 경선을 하는데 이번에는 한 명도 안 나오고, 유인태 사무총장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 명도 안 나오고 당이 왜 이렇게 돼가는지 나는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과거 김대중 총재 시절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김대중, 이기태 공동대표 시절 김대중, 이기태 두 사람이 합의를 봐서 원내대표로 당시 김태식 의원을 밀었습니다. 그런데 정대철, 김상현 이런 당내 비주류들이
신기하 의원, 지금 돌아가셨는데 신기하 의원을 지원해서 경선을 실시했는데 신기하 의원이 이겨버렸습니다. 그 막강했던 김대중, 이기택 시절에도 그랬는데 그게 역동적이고 당이 건강한 것인데 저렇게 비주류가 이거 전부 눈치만 보고 안 나오고 하는데 이거 지금 당이 어디로 갈지 참 걱정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인태 사무총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내대표 경선에 한 명만 나오고 무투표로 당선됐다는 것은 저 당이 죽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또 국회의장 경선과 관련해서 국회의장 경선에도 아무리 이 당대표가 영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입하면 안 되는 것이다.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사실 처음부터, 그렇다면 처음부터 의중을 아예 밝혀버렸으면, 그 중진들이 나와서 선거운동을 하다가 중간에 드롭하는 일은 없었을 것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결선 투표까지 하겠다고 만들어 놓고, 그래 놓고 이제 나왔다가 사퇴한 사람들은 얼마나 사람들이 그 속된 말로 쪽팔리게 되느냐.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당내 반발 기류를 설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진작부터 당 내부에서는 이런 기류가 있었다는 얘기죠. 유인태 총장이 오늘 의장 투표는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 그렇게 보더라. 이렇게 당의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의추라고 그러죠. 어차피 의장은 추미애다. 의추라고 그러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을 모양이다. 이렇게 아침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4명이 나왔으면 개딸들은 뭐 추미애를 지원하는지 몰라도 의원들은 추미애를 찍지 않을 것이다. 추미애는 아마 결선에도 가기 어렵다. 추미애의 행적 자체가 지금 그동안 살아온 행적, 정치적 행보가 굉장히 불안하게 의원들이 여기고 있다. 아는 사람은, 그러니까 추미애를 겪어본 재선 3선 되는 사람들은 거의 다 겪어봤기 때문에 제일 불안한 후보로 추미애를 취급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친문하고도 추미애는 지금 다 원수가 돼 있죠. 그래서 친문 쪽은 지금 다 우원식으로 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결과는 우원식 의원이 압승을 했습니다. 오늘 국회의장 후보 경선 결과를 보고 아마 이재명 대표 발 뻗고 자기 힘들어졌을 것입니다. 멘붕에 빠졌을 것입니다. 아마 오늘 오후나 저녁에 측근들끼리 모여서 뭐 분석하고 대책회의하고 난리를 좀 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리고 당장 당대표 연임 문제를 어떻게 할지 이 부분 가지고 또 토론을 하겠죠. 당선인 58%가 이재명을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당대회 추대를 계속 밀어붙일 수 있을까요? 뭐 물론 못할 것은 없죠. 뭐 후폭풍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마 연임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어쩌면 그래서 더 대표 연임을 추진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만약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표 동의안 표결이 다시 실시가 되면 민주당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108명이니까 민주당에서 42명이 반란표가 나오면 가결됩니다. 그런 마당인데 오늘 표결에서 반란표는 2배가 훨씬 넘는 97표였거든요. 97명이 지금 오늘 반란표를 던진 것입니다. 오늘 표결 결과는 이재명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당대표직이라는 방탄복을 갖춰 입으려고 할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수원지검에서 용기를 낼 차례입니다. 이번에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지냈던 김유철 지검장이 새로 부임했습니다. 지금 수원지검에서 상방울 대북 불법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영장을 청구할 것이냐 이 부분이 지금 초미의 관심거리입니다. 일선 검사들은 진작부터 이재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해 왔다고 합니다. 검찰 분위기를 잘 아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런데 검찰 수뇌부에서 반대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검찰을 지금 너무 속된 말로 하면 개무시하고 있죠. 개무시하고 있으니까 검찰 일선 검사들이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에 엄청나게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제 결국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수원지검장이 새로 인사가 나서 새로 부임을 했는데 만약에 수원지검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이면 이원석 총장도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내달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상방울 불법 대북 송금 혐의 이 부분에 대한 법원의 1심이 그래서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불법 송금과 관련해서 유죄가 선고된다. 그러면 일단 이재명에게도 영장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런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화영 같은 경우는 중간에서 사실 역할을 했을 뿐이고
그 불법 송금으로 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은 이재명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재명의 방북 대가가 800만 불 중에 300만 불은 이재명의 방북 대가였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에게 제3자 뇌물죄가 아마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오늘 표결 결과를 볼 때도 검찰 입장에서도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자신감을 아마 얻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을 뭐 가결시키든지 아니면 부결시키든지 그런 부분은 국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일단 검찰 입장에서는 한번 이재명을 흔들어 놓을 필요도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체포 동의안이 표결에 붙여지게 되면 친명계들은 일단 뭐 핵심적으로 하면 28명이고 광범위하게 잡으면 44명까지 되는데 그 친문계 의원들을 의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구멍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점을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이재명 대표 지금 선거법 위반 그리고 위정교사 혐의에 대해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죠. 아직 선고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그 앞에 위정교사나 선거법에 대한 유죄가 선고된다면 체포 동의안 표결 가능성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이제 171석의 저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너무 비대해지니 분열도 그만큼 빨리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 경선을 계기로 민주당 당선인들이 이재명을 보는 눈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의 대선 스케줄 크게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의 위상은 크게 추락했고 분열의 씨앗이 심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원래 무슨 일이든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 새로운 희망의 싹이 싹 트는 법입니다. 이제 올여름은 이재명이 구속되는 것을 지켜보는 재미 쏠쏠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기대해 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